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자료구조 및 실습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적 메모리 할당 복습 시간입니다. 동적 할당의 개요, 그리고 메모리 사용의 절차, 사용 예제,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함수 이렇게 알아보고 복습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차 인증 시험 이후 2차 인증까지 사이에 배우는 게 대표적으로 동적 할당 부분이었어요. 포인터와 연결해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메모리 관리 방법이죠.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살펴봅시다. 동적 메모리 할당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변수의 할당 방법, 변수의 접근 방법, 사용 방법은 다 정적 메모리 할당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기억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 변수 선언과 같은 모든 방식이 이 정적 메모리 할당이었어요. 예를 봅시다. 이렇게요. 여러분이 그냥 사용하셨던 캐릭터 ch, 이렇게 배열 타입의 변수, 그리고 자료형, 심지어 포인터 변수까지 선언과 동시에 메모리가 할당되었던 방식입니다. 정적 메모리. 자, 근데 이 정적 메모리 할당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즉,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 충분히 크기를 가정해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만든 회원가입과 관련된 모듈을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한번 프로그램을 만든 뒤로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가정하면 대략적으로 그 회사에 가입할 만한 회원 수를 예측해야 될 텐데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그 변수에 담을 수 있을 만한 맥시멈 크기를 선언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메모리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100명밖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을 예상하고 만바이 대략적으로 스트럭처 사이즈, 구조체 사이즈가 20이었다. 20바이트였다. 그럼 낭비가 상당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결정되는 크기에 따라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적 메모리와 달리 메모리를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특정 변수를 5만 메모리를 할당 받아놨다가 회원수가 5만 명을 넘어가게 되어 있으면 10만 명으로 이렇게 다시 할당을 받는 방법인 거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이젠 사용 절차를 살펴봅시다. 잘 떠올려 보시면 결국 동적 메모리는 할당과 해제라고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였고요. 할당과 해제가 이렇게 쌍을 이루죠. 반드시 할당을 했으면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할당이란 필요한 메모리를 시스템으로부터 받는 거, 그리고 해제란 사용이 끝난 메모리를 시스템에 반납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정적 할당은 프로그램과 함수의 실행 및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이 되고요. 동적 할당은 메모리 해제를 명시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내가 메모리 변수가 이게 변수의 스코프와 관련이 있었어요. 변수가 언제까지 유효하냐 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즉 괄호가 열고 닫고 이게 함수일 수도 있고 함수 안에 특정 구문일 수도 있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적 할당 방식으로 할당된 변수는
프로그램과 함수의 실행 및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되고요. 동적 할당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내가 해제를 해주어야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할당하고 해지했었죠? 할당하는 방법은 에몰록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표준 함수였고요. 메모리 해제하는 방법은 free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죠.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할당, 해지. 기억나시죠? 에몰록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stdlib.h 헤더 파일 안에 선언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에몰록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아이고, 여기 보실까요? 원형은 이와 같습니다. 리턴 타입은 void 포인터, 즉 리턴 값은 void 포인터고요. 입력은 이렇게 됩니다. 자, 함수의 인자 unsigned int 사이즈는 할당받은 메모리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써있네요. 즉 내가 4바이트를 원하면 malloc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정확하게 사이즈를 알 수 없으면 사이즈 오브를 쓰라고 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인트가 몇 바이트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인트형 4개의 공간을 할당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size of int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에멀록의 리턴 값 함수의 원형 여기 리턴 값을 살펴보면 할당받은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반환합니다. 즉 여기 포인터 0x 0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시작 포인터를 반환하고요. 만약에 할당을 못하게 되면 널을 반환해요. 즉 우리는 에멀록의 리턴 값에 널 체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할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주소값이 넘어올 때는 void 포인터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캐스팅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했습니다. void 포인터는 특정 자료형을 나타내지 않는 주소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void는 반환값이 없음을 의미하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즉 void main 아이고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선언을 했을 때요. void add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swap이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선언된 함수의 원형이 있다면 함수의 인자는 int a와 int b 두 개고요. 리턴 값이 없는 겁니다. 즉 반환 값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요 에멀록 앞에 있는 붙어있는 void 포인터는 뭐라고요? 자료형을 나타내지 않겠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캐스팅해서 쓰면 된다. 또는 이렇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형 변환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형 변환해서 쓰면 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에몰록을 사용하는 방법 볼까요? 정수 2개를 할당하고 싶대요. 정수형 포인터의 사이즈를 모르겠으면 size of int 2개니까 2. 실제로는 8이래요. 왜냐면 size of int가 4거든요. 문자 3개를 저장한대요. 문자형 size of int 그리고 3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동적 메모리의 연결, 즉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변수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면 된대요. 어떻게? 요렇게 볼까요? 우리가 emalloc 이라고 하는 함수의 원형을 통해서 리턴되어 오는 값은 주소 값이었어요. 주소의 시작값. 그러니까 우리는 주소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 포인터 변수.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킬 저장 공간은 인트형 데이터 10개.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int 포인터로 캐스팅하죠. 형 변환. 형 변환하는 쉬워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형 변환하는 방법은요. 이 뒤가 int면 int 포인터, 이 뒤가 캐릭터면 캐릭터 포인터, 더블이면 더블 포인터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동적 메모리의 사용. 동적 메모리 할당한 포인터 변수는요. 여러분이 배우셨던 포인터에서 배운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요렇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잘 살펴보세요. 포인터 변수 p,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름은 p, 얘네는 0x 01, 이 공간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가 뒤에 에멀록 int 10개, int 정수형 공간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개. 여기에 시작 주소를 리턴해서 여기 이렇게 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0x1c였으면 여기도 0x1c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배열과 포인터를 이용한 관계 부분에서 배웠죠? 첫 번째 방은 어떻게 한다? P0 원방, 혹은 여기는요 어떻게 해요? P 더하기 0의 포인터 같은 거였죠. 지금 밑에 봅시다. P, 여기가 P인데 P가 가리키고 있는 거에 더하기 2, 여기가 P 더하기, 교수님 써볼게요. 여기가 P 더하기 0, 이 공간이 P 더하기 1, 여기가 P 더하기 2였어요. P 더하기 2에 2라고 하는 주소값, P 더하기 2라고 하는 그 방, 요 안에다가 3을 넣으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딱 끝나고 나면 3, 아이고, 이렇게 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동적 메모리 해제, fre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함수 free라고 하는 표준 함수를 살펴보면요. 함수의 입력 인자로 내가 해제할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지금까지 P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정수형 10개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연결해서 잘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공간을 해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요 앞을 가리키는 P를 해제해주면 된다. 이렇게요. 쉽죠? 기억하실 거예요. 각자 이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실제로 동적 메모리 사용 절차상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요. 동적 메모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주의사항이 다음과 같아요. 교수님 이 부분을 널 체크한다고 항상 했었어요. 널 체크한다. 어떤 말이냐? 요청한 메모리의 크기만큼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엇을 반납한다고 했었어요? 널 포인터를 반환한다고 했었어요. 어디서 이걸 배웠냐면 짠, 여기서 배웠어요. 에몰록이라고 하는 표준 함수의 리턴 값은 할당 실패하면 널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이 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포인터 변수의 에몰록을 통해서 이렇게 할당을 받았는데 만약에 p 값이 널이면 메모리 할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료를 하시면 되고요. 메모리 할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열심히 사용하시고 프리 선언하시면 돼요. 즉 이렇게 시작하고 할당 이렇게가 해제하는 부분에 템플릿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C 언어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할당 방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할당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정적 메모리 할당과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각각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정적 메모리 할당은 프로그램 작성 단계에서 메모리 크기가 결정되고요. 동적 메모리 할당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해지 시점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할당화하고 해지를 하고요. 동적 메모리 할당은 우리가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할당 및 해제를 통해서 프로그램 중간중간에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정적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크기, 메모리 크기가 불가능하고요. 정적 메모리 할당은 중간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 크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누수라고 하는 게 이제 메모리 릭이라는 게 있었죠. 동적 메모리 할당은 프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제를 잘못해줬을 경우에 메모리가 줄줄줄 새요. 여러분이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점점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메모리 누수 현상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회원 가입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었어요. 자, 메모리 누수 확인법이라고 되어 있죠. 작년에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동적 할당을 하면서 내 프로그램에 메모리가 새고 있는지, 혹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고 해제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올해도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에 덤프 메모리 릭스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아래에 이 덤프 메모리 릭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include 선언을 포함해야 됩니다. 만약에 메모리 릭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지금 프로그램 보시면 동적 할당을 P와 Q 두 가지에 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P만 해제를 하고 Q를 해제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메모리 릭이 발생했겠죠? 근데 그 메모리 릭이 지금은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복잡한 프로그램의 경우 개발자가 매번 눈으로 확인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를 통해서 메모리 릭을 체크하고 만약 발생했으면 이와 같이 detected memory leaks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덤프 오브젝트, 이렇게 실제 얼만큼의 메모리가 지금 누수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 출력창에서요. 즉 앞으로 당분간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시간에는 이 메모리 누수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만약 내가 프로그램 중에 에멀록이라고 하는 표준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굳이 메모리 누수를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동적 메모리 할당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이미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그걸 고려하지 않았었다 라는 친구들은 반드시 메모리 누수 확인을 통해서 본인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동적 메모리 사용의 예제를 좀 살펴볼게요. 예제 1.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기본 프로그램. 살펴보시면 에멀록이라고 하는 그 표준 함수를 통해서 동적 메모리가 할당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헤더 파일을 반드시 선언하셔야 되고요. 교수님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 부분, 널 체크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여기가 동적 할당 하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이제 쭉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해제,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예제. 1차원 배열을 동적 할당받아 사용하는 프로그램. 1차원 배열이래요. 전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1차원 배열 넘 10개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정적으로 공간 10개를 잡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공간 10개를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int 포인터 pnum int 포인터로 캐스팅 하시고, 우리가 잘 쓰는 에멀록에 10개 곱하기 size of 10 맞죠? 자, 다시 복습해 볼게요.
사이즈 오브 여기 사이즈 인트예요. 인트. 사이즈 오브 인트니까 여기 인트 포인터. 내가 10명이라고 했죠? 10명 거. 그 주소. 이렇게 수행하고 나면 이렇게 동그라미 피넘 포인터 변수에 공간 정적 할당이 아닌 동적 할당을 통해서 얻은 공간 10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0x1c 이렇게 대입되게 되겠죠? 네. 여러분 이거 직접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세요. 여기 뒤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요. 동적 메모리 할당을 사용한 문자열 처리 프로그램이요. 단골 메뉴였죠. 여러분 인증시험 볼 때.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문자열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이용하시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문자열을 효율적으로 저장한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문자열을 입력받아야 돼.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문자 배열을 선언해 둬요. 이 부분은 정적 할당으로 하셔도 됩니다. 임시 변수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임시 변수는요. 약간 크게 잡아서 메모리 낭비하셔도 돼요. 왜냐면 중간에 임시 변수는 함수를 빠져나오면서 해지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즉 뭐 이런 식인 거죠. TMP100 이렇게 캐릭터 TMP100 내가 키보드로 입력받을 문자열을 이렇게 임시 변수에다가 받을 거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뭔가 굳이 내가 몇 글자가 입력될지 모르는데 동적 메모리 할당 방법을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임시 변수를 사용해서 정적 할당을 하시고 문자 배열에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요. 아까 얘기했던 템프 100에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템프 100에다가 내가 방금 입력받은 뭐 헬로우를 입력 받았어요. 집어넣었어요. 교수님 그림을 잘못 그렸어. 템프 100 점점점점 너무 크니까 내가 입력을 헬로우를 받았어요. 여러분 헬로우 그리고 문자열이니까 뒤에 널 문자 있죠? 이렇게 이 뒤에는 3 값이 들어가 있어요. 문자열의 길이는 어떻게 쟀었어요? 우리가 strlen이라고 하는 표준함수를 통해서 널문자 앞까지 길이를 잰다고 했었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헬로우라고 하는 공간을 저장할 동적 할당 방법으로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malloc 사이즈 오브가 아니라 strlen tmp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요 pch에다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strlen이라고 하는 거는 널 문자를 제외하고 길이를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1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이 매우 중요한 실수를 할 뻔했네요. 1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pch에다가 어떻게 한다? 복사하시면 되죠. 이렇게 pch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요 예제는 사용자로부터 책의 개수 n을 입력받고 n개의 책 제목을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래요. 아마 이게 뒤에까지 쭉 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요거 실제 코드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결국에는 핵심은 문자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핵심이고요. 교수님이 앞에 설명했던 요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다음 동적 메모리 할당하여
2차원 배열을 할당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동적으로 할당하기.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캐릭터 2차원 배열을 이렇게 3, 4라고 써서 사용했는데요. 요 부분을 먼저 동적 할당으로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요와 같은 정적 메모리 2차원 배열을 어떻게 동적으로 어떻게 할당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12개를 시리얼하게 할당을 해버려요. 이렇게 3 곱하기 4. 실제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지금 이 어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4개짜리 배열이 3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뭐 매트릭스 행렬 시간에 아마 이렇게 배웠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밑에 방법은요. 저렇게 하게 되면 12개를 1차원 배열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반드시 이렇게 4개짜리가 3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왜? 하나의 덩어리를 나누는 기준이 4개, 4개, 4개이기 때문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의 기준이 없죠.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합니다. 2차 포인터를 지금부터 사용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렇게 다음 4개짜리 공간을 저장할 포인터 하나, 다음 4개의 공간을 저장할 포인터 하나, 다음 4개의 공간을 저장할 포인터 하나.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묶을 수 있었죠? 어떻게? 포인터 배열을 통해서. 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잘 지금까지 살펴보시면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PCH라고 하는 포인터 배열에다가 먼저 이렇게 포인터를 3개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PCH1, 0, PCH1, PCH2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4개짜리, 캐릭터 4개짜리를 이렇게 캐스팅해서 담게 되죠. 이해 가시죠? 여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중 포인터 선언하시고 이중 포인터 할당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중 포인터 안에서 포문을 돌면서 또 이렇게 1차원 배열을 할당하시고요. 이제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데이터 아까 이렇게 할당되었던 이 할당되었던 거 가지고 놓으시고 자유롭게 다음과 같이 메모리 해제를 하시면 돼요. 메모리 해제 시에 주의할 점 반드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해제하시면 돼요. 1차원 배열 할당을 먼저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 할당 밑에서 위로 해제하는 방법 밑에서 위로 1차원 배열 할당 먼저 해제하시고 포인터 배열 할당 해제하시면 돼요. 그래야 합니다. 만약 먼저 이걸 해제해 버리시면 PCH를 딱 때려 버리시면 PCH를 때리는 순간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둥둥둥 떠다니는 메모리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제할 때는 할당의 역의 순서로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 또 다른 표준함수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앞에서 배우셨던 거는 뭐였어요? 에멀록이었죠? 이번에는 여러분 시얼록을 배웁니다. 차이는요. 다음과 같이 인자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반환값은 같은데 함수의 인자가 2개네요.
어떻게 달랄까요? 앞에 게 num이고요. 뒤에 게 size래요. num은 동적 할당으로 할당받는 원소의 개수. 즉 전에는 이렇게 5 곱하기 size of int를 내가 써줬었는데 이게 명시적으로 이번에는 두 개로 나눠줍니다. 뭐 차이 보이시죠? 사실 이 밑에 예제가 가장 여러분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두 개로 스플릿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환값 똑같습니다. 단 차이는 뭐가 있냐? 이거 C얼록의 경우는 0으로 초기화되어 있어요. M얼록은 내가 할당했다고 해서 그 잡혀있는 동적 메모리 공간이 초기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초기화를 하셔야 되는데 C얼록의 경우는 0으로 자동 초기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좀 편합니다. 자, 리얼록 이름이 딱 느껴지죠? 리얼록 다시 할당한다. 즉 메모리 크기를 좀 더 늘려야 될 경우에 리얼록을 이용하셔서 더 늘리시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요? 인자를 2개를 넣어서요. 앞에 포인터 보시면 앞에 거는 확장 크기를 변경할 메모리의 시작 주소. 뒤에 new 사이즈는요, 변경 후 메모리의 전체 크기. 지금 이런 상황일 거예요. 교수님이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 4개짜리 정수형 배열을 동적 할당하여 넣어놨어요. 근데 PTR을 4개에서 40개로 늘리고 싶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이 리얼록이라는 거를 통해서 앞에 이 메모리 동적 메모리의 첫 번째 시작 주소 PTR 넘겨주고 뒤에 내가 새롭게 40개로 재할당할 거니까 40 넣어주면 되겠죠? 사용의 예가 방금 5로 되어 있던 애를 10으로 늘리는 그 사용의 방법의 예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M얼록 이외에도 C얼록과 리얼록을 통해서 프로그램하는 방법을 아셨겠죠? 동적 메모리 할당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다? 할당과 페어로 이루어지는 해제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사용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포인터 그리고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서 배웠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자료형을 단순한 정수 문자에서 머물지 않고 구조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통해서 이 포인터도 다루고 이 배열과 포인터 관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실 줄 알면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고급 C 언어의 복습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